전에 저한테 피부 사진 보내셨잖아요. 네. 그건 언제예요? 그 친구랑 목욕탕을 갔다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집에 귀가를 했어요. 밤부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밤새 점점 번지더니 다리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룻밤만 일어난 거예요? 네.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이거 희귀병이고, 이거 죽는 병이래요. 정말로 얼굴이 점점 커지고, 뭐 여드름까지 난리가 났어요. 얼굴이. 13알? 그 26알. 하루에? 네. 20대가 이렇게 맞이할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일주일에 2알씩을 끊어버리니까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 인터뷰 조금 많이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8년째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가진 분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를 여러 가지 앓고 계시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식단 변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실 제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킹맘이고 여자 사람이고 41살에 네, 문제가 많은 여자 사람입니다. 병일명 자체가 종합병원이었으니까 별명이? 종합병원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문제적 여자입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알게 된 건 제가 식습관이 조금 많이 특이하다 보니까 정말 적게 먹는데도 살이 쪘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운동을 하니까 더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 즐겨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유튜브에 한번 치면 굉장히 연관 검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운동을 하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운동을 하고 살찌는 이유,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지 않는데 살찌는 이유를 쳐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말씀해주신 트레이너분도 나왔었고, 네, 최겸님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봄인가 초봄이었는데 사실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길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분 정도였는데 30분을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실은 안 봤는데 그 다음 날에도 뜨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10분짜리 영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게 떴냐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떴어요. 네. 2022년 6월에 6월. 네. 처음 알고리즘에서 봤던 건 그 앞이었고요. 뭐 5월 뭐쯤이었죠. 네. 그랬는데 6월 정도에 그걸 보게 돼서 봤는데 새로운데? 인슐린은 당뇨잖아.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다가 에리님 영상이 떴어요. 조금 한참 지났어요. 네. 그래서 에리님 영상이 떴는데 여전히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봐야 되나? 근데 그날은 왠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고 네. 그걸 그냥 봤어요. 사실 1.2배속으로 봤어요. 막 보다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알았던 시기와 공부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어요. 자연 식물식을 공부하고 있었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점심으로 막 순대 뭐 이런 막 순댓국을 먹는다거나 올리브 오일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 식물식에서는 올리브 네, 오일 오일 아니에요?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오일 자체를? 네. 뭐 그래? 제가 본 하비 다이아몬드 그분이 쓴 책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제가 한 10권 이상을 읽었거든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뭐 그런 것도 있고 죽은 음식 산 음식 뭐 이런 것들. 네. 거기에서 그때 조한경 선생님 책도 봤었던 거긴 한데 환자혁명이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차피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제시를 해줘라 그런 방향을. 나를 그러면 케어를 해주던지 나는 당장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갖다가 에리님 영상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그날로 갑자기 그냥 그래 그럼 나도 오늘 한번 굶다가 순댓국을 먹어봐. 그리고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는 첫 끼로 한 3시쯤에
바빠서 순댓국집을 가서 다대기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새우젓에다가만 밥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한 그릇을 그냥 다 먹었어요. 밥은 빼고 네. 고기로만 해서. 그랬는데 9시, 10시가 돼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밤. 네. 너무 배가 불러서. 원래는 배가 고파요 그때? 그쵸. 너무 배고파요. 저는 제가 봤더니 적게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대여섯 시간 있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참는 게 힘드시잖아요. 전 2시간이 힘들어요. 식후. 2시간이 지나면 배가 그쵸. 고프다. 원래 문제적으로 식사를 했을 때는. 음.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 전에 뭔가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네. 그래서 요구르트를 하나를 하루 내내 나눠 마셔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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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그런데 저는 나는 요구르트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쪄? 왜 안 빠져? 그랬는데 이제 인슐린 관련된 동영상이니 뭐니를 에리님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거의 이틀을 거의 날이 새다시피 해가지고 최겸님 동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정말로. 긴데? 정말 긴데 1.2배로 다 봤어요. 정말로. 다행히 말씀이 조금 천천히 하셔서 1.2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했는데 좀 감이 잡힌다? 갈피가 잡힌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박사님들은 자연 식물식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분은 박사가 아닌데 그럼 누굴 믿어야 될까라는 혼돈이 조금 심하게 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최겸님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개인. 네. 왜냐면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려도 바로 뭐 펫샵을 간다거나 유기견 보호센터를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개는 무엇인가, 개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책으로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못 믿어요. 정말로.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그 하비 다이아몬드 그분보다 어떤 부분이 나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모르겠다예요. 결론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에서 마음이 굉장히 움직였냐면 어디를 가시면 다이어트 사이언스 그거를 탑재를 해놓을 테니까 프린트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가이드북. 네, 무료로 그러니까 뭔지를 몰랐는데 아. 그래서 뭐지? 그러고선 그거를 쳐서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진심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사실은 유튜버들은 그걸 판매를 한다거나 수익이 조금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이어트 사이언스 책하고 또띠아를 주문을 했죠. 근데 또띠아 때문에 사이언스 책이 너무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다 읽고 그때 읽을 때쯤에는 이미 영상을 2번 정도 봐서 제가 또 말을 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12월에 강의가 있다. 네.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됐죠. 그래서 12월 18일 날 네. 작년 그때 강의 오셨고 네. 그날 또 재밌는 일 있었잖아요. 네. 제가 멀리서 가다 보니까 조금 먼저가 있었어요. 먼저 가서 조금 추웠잖아요. 그날 영하 16도였어요. 엄청 추웠죠. 네. 그래서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오들오들 떨다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시작할 때쯤이 돼서 어떤 분이 제 옆에 앉으시길래 커피를 딱 내려놓으시고 선글라스를 딱 벗으셨어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 이렇게 봤는데 에리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이분 왜 여기 오셨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순간 여기저기서 막 오셔서 에리님 너무 안녕하세요. 장애인입니다. 스타 시경 씨 못지않게 스타가 됐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오고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은 되게 에리님 덕분에 많이 변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었고 어떻게 최겸님은 메일을 통해서라도 어디를 통해서라도 컨택을 할 수 있겠지만 에리님을 컨택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거기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었는데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리님은 너무 많은 분들이 둘러싸여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을에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이 뭘 그래, 에이 뭘 그래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팬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 막 저 사실은요 이것도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놀랍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보다 더 놀랍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저 사람 힘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에리님께서 자기가 저 사람 힘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뭘로 힘을 드리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라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이미 강의 끝나고 나서는 그 석양에 그걸 다 보고 끝낸 사람들은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또 해냈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냥 지금 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계획적인 사람인데 계획 1도 없이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써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샌드 버튼을 눌렀는데 이걸 어떻게 지울까 하는데 수신 확인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발신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수신 확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네. 뭐 어차피 그 당시에 제가 맺은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맺었거든요. 하시는 일에 존경을 보내고 정말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말 뭐 더 이상 제가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질 않았기에 이런 케이스를 에리님 말씀대로 그냥 힘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달 정도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통화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끝 말쯤에 인터뷰를 말씀을 하시길래 저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든 안 하든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절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나이스하게 거절을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거절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의 그랬는데 또 가서 계속 생각해 아니 뭐 그거 뭐 별거야? 그냥 가서 얘기해 주면 되지 라는 또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네 답장을 드렸죠. 이런 우연들이 겹쳐서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촬영하고 있고 어쨌든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인연들. 네. 그럼 혹시 제이님의 이제 건강 이야기로 가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혹시 중학생 때부터 돌아가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중학생 때까지도 아니고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2kg도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약하게 태어났어. 너는 굉장히 약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약하게 태어났고 약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운동을 권유를 하셨어요. 어차피 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제 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운동으로? 네, 운동으로. 근데 운동 겸 공부 겸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유학을 갔는데 저는 애초에 뭐 새우깡 하나, 양파링 하나를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클리어해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나눠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네. 하나 먹고 뒤돌아서 한참 놀다가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그게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화제가 되는 소식좌죠. 그쵸.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 끼니 때만 드시잖아요. 근데 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한 봉지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구 먹고 스톱이 아니라 하나 먹고 또 놀다가 한참 지나서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한참 놀다가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엄마가 정말 저를 질색을 하신 게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만한 요구르트. 작은 요구르트. 네. 그 왜 요렇게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요 세모 부분. 네. 세모 부분만 먹고 남겨놔요. 그럼 엄마가 도대체 너는 무슨 악취미냐. 꼭 홀딱 마셔버리지. 근데 홀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먹기 싫은 거죠. 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안 조금 들어간다. 이따 먹을 거였어요. 오. 근데 혼나서 안 먹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음식이 더 안 맞았죠. 우유도 너무너무 비리고, 혹시 어떤 음식들 먹었어요? 음식들 여러 가지를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다 안 맞았어요. 그때 당시엔 양고기도 안 맞았고 향도 너무 싫고 고기도 안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정말 먹고 살았던 게 뭐 오렌지, 키위는 과일이니까 그나마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었고 제가 먹고 연명을 했던 건 비니거칩, 비니거 칩이요? 피쉬앤칩스. 네. 네, 왜냐면 그거는 딱히 뭐 특별한 맛이 없죠. 튀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구살 튀김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 치즈 스틱 모양으로 된 그걸로만 거의 아침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질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빵에다가 누텔라에 땅콩잼. 누텔. 네. 아, 그거 먹고, 다행히 나중에는 스시집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맥도날드 거의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패스트푸드 위주로, 튀긴 음식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강 문제가 나타난 건 언제였어요? 정말 큰 이슈로 아팠다라고 한 건 19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네. 그리고서는 3월에 이제 입학 시기 맞춰서 2월에 들어왔거든요. 2월에 들어왔는데 6개월 후예요. 6개월 후 다행히 제가 이제 영어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수시가 끝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저는. 근데 6월이 뭐야? 한 7월, 7월 정도. 그쯤에 갑자기 친구랑 목욕탕을 갔다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집에 귀가를 했어요. 근데 밤부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가 잘못됐나? 나만 잘못됐나?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봤더니 괜찮대요. 근데 저만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 배 아픈 정도가 좀 위경련하고 비슷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화장실 밤새 다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위경련 약을 먹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다리가 갑자기 막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긁으면 왜 긁는 대로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목이 물린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르더니 조금 한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까맣게 요 정도 되게끔 손톱만하게, 아니면 손톱 반만하게 정도로 다발적으로 혈관이 염증이 생기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혈관이 염증인지 몰랐고, 왜 때를 세게 밀면 왜 이렇게 혈관 터지잖아요. 아니면 가방 같은 거 무거운 거 매면 여기 이렇게 눌려가지고 혈관 터지듯이 네.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발목 근처부터 그렇게 되더니 밤새 점점 번지더니 다리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룻밤만 일어난 거예요? 네. 하룻밤 만에. 그래서 제가 그 다리가 너무 아프고 무거워요. 배도 아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그날 밤에? 아니요. 근데 다음날. 다음날에? 하루는 지나고.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이거 희귀병이고 이거 죽는 병이래요. 에? 그래서 네? 진짜 이렇게 환자를 두고 의사가 네? 그랬더니 그거 장기에서 피가 터지는 거는 막 지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빨리 다른 병원, 큰 병원 가죠. 저 거기도 큰 병원이었거든요, 정말로. 거기도 대학병원 같은 곳이? 네. 네. 더 큰 곳으로 가라고? 네, 더 큰 곳으로 가래요.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하니 진짜 집안의 의사라는 의사는 다 총동원을 해갖고, 그 당시에는 삐삐 세대예요. PCS 막 나올 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응급실을 왜 그 밤에 안 갔어요? 그때는 그 정서가 죽을 거 아니면 굳이 그렇게 응급실을 가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다리에 뭐 좀 나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지인 아는 대로 이렇게 해갖고 그 병원을, 또 큰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다 해서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긴 했나 봐요. 저는 수면은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면도 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위내시경이죠. 네, 위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불러오고, 의사가 의사를 불러오고, 협진 의사 불러오고, 그 해외에서 연수 오신 의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트랜스퍼 해갖고 하시는 그런 의사들까지 11명이 들어왔어요. 제 케이스가 희귀하니까 봐야 된다고. 다 들리잖아요. 뭐 수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했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뭐 12지장 궤양도 있었고 모두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초 시작은 스테로이드제 2알로 시작을 했어요. 알약. 네, 알약. 이거는 특별한 뭐는 없다. 그래서 누워있고 일단 이렇게 해라. 근데 또 누워있었더니 팔에 번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팔에 오히려 더 생긴다. 네. 링거를 맞으면 또 링거 타고 막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링거 빼달라. 막 이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피부과로 또 협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제가 그 당시에 팔이 너무 심했어서 여기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 사실 뭐 딱히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또 2알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뭐 한 달 이내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한 달을 입원을 한 거잖아요. 네. 한 달이 넘어가는 시기에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얼굴도 조금 빵빵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여기가 아무튼 뭔가가 옷이 이렇게 갱긴다 그래야 되나? 되게 불편해서 뭐 이상하다 뭐 그랬더니 이게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인데 끊으면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정말로 얼굴이 점점 커지고 여기 목 뒷덜미가 이렇게 부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월 차 되는데 뭐 여드름까지 난리가 났어요. 얼굴이 진짜 눈 여기 빼고는 여기를 다 뒤덮었어요. 여드름이. 근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시뻘건, 그러니까 멍게 같은 여드름이 정말로. 한참 감수성 예민한 19살 여자아이가 멀쩡하게 병원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다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점점.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카더라.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그거 먹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가족들이 아니면 병원 의사들이? 병원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서도 간호사님들이 알로에 좀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엄마가 이제 무슨 알로에 해갖고 뭐 맛있는 거부터 환부터 뭐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탈이 나요. 또 누구는 자라를 해갖고 와요. 누구는 뭐 무슨 스퀄렌 있었잖아요 옛날에. 세모 스퀄렌 모르시죠? 스퀄렌이 뭐예요?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다른 네. 분들은. 뭐 세모 스퀄렌이 뭐니 철갑상어 뭐니 막 별의별 거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마늘을 뭐 6종 마늘을 20개를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없이 구워서 복용을 하면 좋다는데 위가 다 뚫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3개월을 제가 그 한 병원에서 내과에서 피부과 갔다가 피부과에서 류마티스과 갔다가 류마티스과에서 가정의학과까지 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뭐 차도도 없고 나아졌다가 괜찮았다가 뭐 다시 또 생겼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뭐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나 싶고 저를 하다 이제 병동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희귀 암병동으로 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막 3일에 한 번 돌아가셔요. 네, 뭐 6인실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루푸스가 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근데 루푸스에 걸린 아주머니는 스테로이드 이제 7발을 반을 먹는데 저는 먹다 13알이 된 거예요. 매일?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2번, 2끼. 13알? 그러니까 26알. 하루에? 네.
근데 지금 원인도 못 찾고 그냥 네, 못 증상도 못 찾고. 잡고 그냥 약만 네, 먹이고 있는 거야. 네. 이 약은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이 약을 먹기 위해선 부신피질 호르몬제, 또 면역 억제제, 미쳤다. 위장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일을 쓰면서 요새 그때는 검색도 안 되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러겠죠. 그때 나우누리 천리안 때 인터넷 꼽아서 할 때 몇 년도예요? 그게 99년, 97년, 98년, 98년.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꼽아서 할 때니까 이거를 왜 전화랑 바꿨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뭐가. 그 질병 자체가.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딱 2명 있었대요, 그때까지. 아, 저 포함. 네. 그때 이 질병이 명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헨누프 샬라인이라고도 안 했고 약간 비슷했는데 좀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걸 다시 찾아봤어요. 요번에 보내드리느라고. 근데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POC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 피로시에. 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임상을 해드린 거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3개월까지는 병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드름하고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대인기피증이 너무 생겨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긴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할머니가 섬에 살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섬에 살고 계셔서 저 거기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지냈어요. 거기에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잖아요. 이제 퇴원을 했으니까. 왜냐면 뭐 차도가 별게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게 맨날 자다가 일어나면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나 옛날 얼굴 다시 돌아왔나? 뭐 다시 더 부었나? 어쨌나? 그래놓고 얼굴을 만지고 또 실망을 해요, 제가. 하루 시작이.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너무 예뻤던 손녀가, 할머니 눈에 너무 예뻤던 손녀가 저렇게 맨날 너무 절망을 하니 진짜 맨날 바지락 긁어가지고 뭐 죽도 해주시고 뭐도 만들어주시고 팔에 매서 이거는 좋을까 저거는 좋을까 이제 하시다가 집이 비잖아요. 근데 제가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이 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할머니랑 있을 때랑은 괜찮은데 집에 있으면 거울도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은 이제 서해의 섬이었으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뻘에 물이 나갔을 때는 정말 다른 섬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얕거든요. 그냥 내가 저기 바다에 물이 빠지면 나가서 서 있다가 그냥 계속 서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어요. 물이 빠졌을 때마다 할머니 댁에서 보이거든요, 바다가. 지금 나갈까?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80세 정도가 되셨는데 뭐 할머니가 날 끝까지 케어해 주실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20대가 이렇게 맞이할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쌀 씻으면서 뭐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머니 이렇게 되면 그냥 죽는 게 낫겠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막 욕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도 이쁘고 저렇게 돼도 이쁘지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래 그러면 우리 할머니 먼저 죽고 죽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럴 거면 그 스테로이드제가 반알을 줄이는데 2주가 걸린다 그랬어요. 용량을 늘리는 건 2알씩 늘려주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줄일 때는 반알씩 줄여야 된대요.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들었는데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반알씩을 줄이자니 이게 해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줄이자는 말도 없었고 계속 늘려주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는 전화 와서 약 먹었니? 뭐 하면 먹었다고 해놓고 그날부터 일주일에 2알씩 줄였어요. 그냥 제 맘대로. 왜냐면 아니 늘려줄 때 2알씩 늘려주던데? 이러면서. 그리고 어차피 전 죽을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이거 약 끊으면 그래도 원래 내 모습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뭐 별반 그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죠. 어렸고 아팠고. 그래서 그냥 제가 무턱대고 일주일에 2알씩을 끊어버리니까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약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으려면 먹어야 되겠다. 많이 막 번지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그때쯤 넘어가니까 긴 팔을 입게 되잖아요. 시골이고. 그러니까 요만큼씩 봤는데 그냥 뭐 하나씩 있는 것 같고 2개씩 그렇게 크게 막 보지도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제 몸을 거의 안 보려고 했고. 근데 어느 날인가 보는데 좀 뭐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지? 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가 이상한지를. 뭐가 이상하지? 그러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얼굴이 부었던 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 약을 끊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의사가 거짓말 치진 않았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는데 몸의 반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먹는데 약을. 지금 달라진 거는 식단은 계속 그냥 그 식단이었고 할머니가 주시는 밥. 근데 약을 뺀 거잖아요. 그냥 그쵸? 변수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쵸? 약을 뺐죠. 약을 뺐고 제 마음도 근데 내려놨죠. 옛날에는 빨리 해야 나 빨리 가서 애들하고 학교 생활하고 애들은 어디 뭐 졸업여행 간다니까 나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 대학 가야 되겠고 신입생 때는 멀쩡해야 되겠고 근데 진짜 대학 입학 안 하지 뭐. 그냥 여기서 할머니 따라서 바다 나갔다 살아도 되지 뭐 라고 사실은 마음을 바꿨어요. 여태껏 뭐 유학 갔다 온 거 뭐 아빠 돈 들었지 내 돈 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냥 그러고 그 마음을 그냥 바꿔서 할머니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머니가 그냥 뭐 바다에 나가서 굴을 따시면 저도 같이 그냥 옆에서 굴을 따고 바지락 긁으시면 바지락 긁고 뭐 어차피 누가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12월 겨울이 됐는데 그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안은 했어요. 계속 또 생기면 어떡하지? 다시 생기면 어떡하지? 잠시만 짚어보면 네. 그 할머니 댁에 지낼 때 식단은 어땠어요? 식단 뭐 그 우뭇가사리라고 하나요? 우뭇가사리를 맨날 된장에 묻혀주신다든지. 된장에 묻혀서 네. 뭐 거기는 거의 염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바지락 바지락 국, 바지락 고추장, 고추장을 막 이렇게 바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나물. 식사에서 영양소 공급은 밥. 밥. 밥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반찬들이 아까 말했던 것들. 뭐 밥도 예를 들어 그냥 흰쌀밥인 적도 있었고 할머니가 완두콩이 나오면 완두콩 넣어주시고 호랑이콩이 나오면 호랑이콩 넣어주시고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너무 밥 먹기 싫으면 뭐 그냥 구황작물들 옥수수 나올 철엔 옥수수도 해주셨고 포도 뭐 날 땐 포도 먹었고 뭐 시골이라 오히려 먹을 게 많았어요. 냉이 나오면 냉이 해주셨고 달래면 달라간장에다가 김에다가 그냥 생김에다 먹었고 그러니까 뭐 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었어요. 그냥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간식은 어떤 거 먹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간식은 낙지 말린 거 드셔보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약을 끊었고 네, 결국엔 몸도 거의 회복된 상태로 네, 다시 그런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그쵸. 그 12월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서울로 왔어. 네, 할머니는 지금 안 계시죠?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엄청 감사하네요. 그럼요. 저는 이 이야기만 들었어도 음, 그냥 할머니가 되게 뵙고 싶네요. 네. 궁금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여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하셨고 제가 또 너무 잘 따랐고 그래서 서로 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보시면 진짜 행복해 하시겠네요. 그쵸? 음. 그러시겠죠? 약간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음식 해준 것들. 어쨌든 그때 안 죽길 잘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었고, 네. 대학에 가면서 다른 친구들 술 마시러 가네. 그럼 나도 같이 가볼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자꾸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가서 그 사람들 다 집에 보내주고 전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지금 건강했던 거죠? 그때 건강했다라고 할 수 없죠. 아, 그러게. 그렇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나 건강을 지켜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기고 살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를. 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컨텐츠 자체가. 건강 관련 야후 정보. 뭐 이런 거에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뭐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정말 좀 무식했던 건 신체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를 너무 몰랐어요. 아니 내가 감자튀김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음식인 거지. 왜 그걸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런 거. 약간 이상한 고집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혹시 뭐 다른 또 이렇게 건강성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상 문제는 대학생 때도 갑자기 신장결석이 와가지고 응급실을 간다던가. 대학생인데 신장결석이 왔어요? 네, 여자는 안 온다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대학생 여자한테서는 잘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맥주 많이 마시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이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네. 근데 대학생 여자한테서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었다. 그럴 수 있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보건증을 왜 끊으려면 단백뇨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단백뇨가 검출됐다 그래서 24시간 무슨 소변 검사를 하라고 뭐 하셔서 또 그것도 했었고, 또 작은 근종도 있었고. 이게 몇 살 때죠? 이게 그냥 2년 텀인 것 같아요. 와. 1년 텀은 아니었고, 이제 잊을만 하면, 그리고 병원만 가면. 그러니까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일찍 하셨네요. 네. 일찍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이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긴 거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다낭성.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낭성이라 그렇대.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너무 둘 다 젊은데 애가 없으니까 너무 잔소리들을 하셔갖고 이제 병원을 다녀봤어요. 불임 치료를 하러. 그러다가 한참을 불임 치료를 하다가 큰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는 정말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를 낳고 조금 건강해졌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했더니 둘째는 또 바로 그냥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여기서의 이슈는 저는 몸무게가 그렇게 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우량하였구나. 네. 근데 그게 다 제가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초콜릿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먹고 하는 거. 임신 중에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만 먹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건강이? 아이들은 괜찮은데 큰아이는 경도 비만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나이가 14살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친구들은 다 저희 아이 같던지 빼짝 말랐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좀 미안한 게 첫째 때 안 가려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가려 먹었거든요. 둘째 때? 네. 그랬더니 아토피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엄마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죠.
전에 저한테 피부 사진 보내셨잖아요. 네. 그건 언제예요? 그거는 코로나 터지고 바로 2020년 어, 4월. 그때 혹시 맥락이 어땠는데요? 맥락이 어땠냐면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요. 왜냐하면 락다운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문을 3달을 닫았어요. 그냥 3개월에 그냥 억을 까먹다 보니까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제가 원래 술을 안 먹거든요. 애들 태어나서는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단 2시간도. 그러니까 술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주도 먹었겠죠. 뭐 통닭이나 뭐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매일 먹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근데도 제가 또 여기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체형 교정 마사지 겸 피부를 마사지 해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거기라도 그럼 가보자 해서 거길 갔는데 그분이 2번인가 저를 체형을 봐주시더니 이렇게 배 쪽을 만지시더니 여기 뭐 있어 이상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물감이 있다? 응, 배. 제가 변이겠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너무 이상하다. 네가 만져봐라. 근데 저도 제 배를 그렇게 막 샅샅이 만져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샅샅이 만져보는데 탁구공이 만져지더라고요. 배꼽 바로 밑에서. 이상한데?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 제 지인이 젊으신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기가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무슨 증상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어차피 그 해에 제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야 될 때라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